이번 주는 그야말로 헤비급 뉴스가 가득한 슈퍼 뉴스위크입니다. 북미 정상이 만나는 날에 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막판 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폭발적도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지향적인 총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하십니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도 혹시 세모입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막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사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합동연설회장은 물론이고 또 TV 토론회에서 밝혔던 입장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금 이 부분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거기에 편승하는 것, 이건 정말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다. 지난 토요일 저희 MBN에서 마지막 TV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부분을 놓고 설사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탄핵 싸움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얘기 반복할 필요 없다라고 약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끝까지 전당대회 마지막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죠. 잘 보좌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변희재 씨 그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지 않습니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 후보님, 이 국면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이 말씀에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끝까지 밝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오래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가야죠. 예.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좀 미안하진 않으십니까? 탄핵이 부당하냐 아니냐,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박 대통령님 덕분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 보좌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일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만 그렇게 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세모다.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후보의 입장 표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밝힌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었고 항상 이제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탄핵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이러한 발언이 과연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게다가 오세훈 후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고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도 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사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물론 뭐 좋은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럼 그동안 국민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결론 내리고 판단해줬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전의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지금 가장 예. 큰 관심은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예. 지금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이 부분 문제가 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번 전대 기간에는 원래 이제 뭐 입장이 바뀌면 안 되는데 예. 전대 기간에 이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후보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박심과 태극기 부대 일종의 그 사람들의 마음 그게 태심입니까? 태심이라고 예. 무슨 한다면 저거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포스트 전대 이후에는 앞으로 총선이라든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한번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는 좀 예외적인 게 그 기간 외에는 주로 중도 자기네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에 어차피 민주당의 지지표를 끌어오기는 어려울 거고 중도 민심을 의식하는 행보를 당연히 보여야 되고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태블릿 이번에 PC 조작설 그리고 탄핵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한 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이거는 일단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일단 태블릿 PC가도 1심에서는 일단은 조작되지 않은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이제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절차적 이러한 법의 어떤 결정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의견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잘 정제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논란 과정에서 전당대 이후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하면서 일종의 한국당의 일종의 극우적인 이러한 움직임들 5.18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태블릿 PC 문제 저거 어떻게 될까요?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겠죠. 다른 쪽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문제 삼아도 뭐 그것은 당내 문제다라고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어떤 그 총선 때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정말 마지막에 가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탄핵 다음 날 말하는 권한 대행으로서 이 탄핵이 내려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따라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과 이 바로 엊그저께 만났던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화면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다시 각인시켜주고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말하자면 그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당리될 거라고 예. 보는데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결과 1등의 결과에 상관없이 민심을 대변하는 당내 어떤 30% 되는 어떤 일반 여론조사 투표에서 황 후보가 지금 이기지를 못하고 있거든, 오세훈 후보를. 그 격차가 어떻게 더 벌어지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명진 의원 전망은 어떠십니까?
글쎄 요즘에 제가 혼자 갈라파고스에 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수의 횡포를 하는지 저하고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저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잘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 그림에도 그렇지만 이 보수라는 나무를 참 이 뿌리 깊은 나무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지금 탄핵이라는 불러 들어온 돌덩이입니다. 이거를 치우지 않고서는 보수가 더 클 수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탄핵이라는 돌덩이를 우리가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 탄핵을 만지지 않고 어떻게 치웁니까? 그래서 탄핵 문제를 쭉 거론하는데 자 보세요. 다행스럽게 이 세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는 탄핵을 정당하니까 잊자. 또 하나는 탄핵은 무효다. 원 상태를 복구하자. 이런 의견과 달리 다수 의견이 아주 다수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그래 우리가 볼 때 그 참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상 그 절차적으로 그 증거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게 문제가 그 노출됐지만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이게 처리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한국당 다수 의견이에요. 자 이런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원하듯이 오세훈 씨처럼 탄핵 잘 됐으니까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는 못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 처리됐습니까? 두 번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제가 뭐 황교안 후보였으면 그거 대판 중인데 묻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이게 경력이 짧으시다 보니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탄핵과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야 황교안 대표된 다음에 이 문제 다시 거론되지 않느냐? 김영주 의원이 정확해요. 저 사람은 민주당인데도 정치했으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 우리가 거론 안 하면 이제 거론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정리됐어요. 걸러졌어요. 이걸 계속 이제 마이크 대고 들고 가서 그냥 한국당을 어떻게 좀 흠집 내고 싶은 사람이 계속 탄핵의 입장이 뭡니까? 태블릿 PC 입장이 뭡니까? 묻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황교안 대표가 왜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을 우리가 지금 바로잡는데 바쁜데 그거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림 한번 다시 잡아봐 주십시오. 네. 근데 참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림 잘 그리셔.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태블릿 PC가 좀 걸려 있긴 하죠. 예. 차명진 의원 그 사람이 차명진 의원입니까? 전당대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린 모습이죠. 그림은 잘 그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림 자, 더 잘 그리지. 김재옥 교수 전망. 예, 일단 탄핵이 돌덩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돌덩어리로 눌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한 거죠. 그런 사태를 만들었는데 그걸 돌덩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답답한데 그런 건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그 조작설을 주장했던 변희재 대표 유죄 선고 받았고요. 사법적 판결 일단 1차로 났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작 아니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당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법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정부기관의 수사 결과도 믿지 않는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그분의 말씀을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전 이런 것도 좀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당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만일 거다. 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 저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탄핵 불복하신다는 얘기고요. 탄핵 불복은 대선 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핵 정부 총리 출신 당대표하고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태극기 세력 대표주자 김진태 후보 1, 2위를 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면 소위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더 큰 소위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중도 세력들을 인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지표로 다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2월 달 여론조사를 보면 TK 지역의 한국당 지지율이 13.6% 하락했습니다. 보수층은 6% 하락했고요. 60대 이상은 8%가 하락을 했어요. 지지층 스스로가 자기 지지자한테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태극기 세력하고 떨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도층하고 바른미래당이에요. 전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훌륭한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되게 험난한 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 분들은 이걸 험난한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당장의 최기자 느낌이 많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김종욱 교수는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불복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의 문제와 김경수에 대한 재판의 판결 문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다. 예. 헌법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전 이상만 최진영 하겠습니다.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답변은 어쨌든 전당대회용 한마디로 내부용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의 그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보 정치인이죠. 한마디로 본질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적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 답변을 했다기보다는 법적 답변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차명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변희재 사건은 지난번에 해서 아직 1심 선고 아니냐. 항소심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와 같은 발언이 실질적으로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 어떤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 판결인 것이지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승소한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